여러분,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최고의 영웅주 에코프로의 주가 12만원, 지지선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수많은 주주분들께서는 설마 하셨을 겁니다. 이 가격대만큼은 콘크리트처럼 지켜주겠지, 여기서 반등하면 다시 전고점을 향해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신락같은 희망을 품고 계셨을 텐데요. 하지만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주가가 12만원 아래로 처참하게 고꾸라지자마자 에코프로 경영진은 이례적으로 긴급 주주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 주주서한의 발송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주주들을 달래기 위한 거칠의 인사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기업의 수뇌부가 직접 나서서 서한을 보냈다는 건 지금 내부적으로도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현재의 주가 하락이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선 구조적 붕괴의 위험 신호라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지지선이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자 세력들의 평균 단가가 얽혀있는 거대한 방어벽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어벽이 깨졌다는 것은 그동안 에코프로를 받쳐주던 거대한 자금줄과 믿음의 축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겉으로 보이는 주가 수치 너머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언론에서 말하는 뻔한 이야기, 예를 들어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었다, 리튬 가격이 약세다 같은 표면적인 이유만 믿고 물타기를 하다가 계좌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주주서한 행간에 숨겨진 경영진의 진짜 속내와 2026년 현재 에코프로가 맞닥뜨린 냉혹한 재무적 현실을 모른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순식간에 증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손절해야 할지, 아니면 인생 역전의 마지막 기회로 삼고 버텨야 할지, 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12만원이라는 가격이 이토록 중요했던 걸까요? 기술적 분석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코프로의 12만원 선은 장기 이평선과 과거 강력한 지지를 받았던 심리적 황금선이 맞물리는 구간이었습니다.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 거대한 댐이 무너지기 직전에 물을 막아주고 있던 최후의 보루 같은 역할을 하던 자리였던 거죠. 이 자리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반대매매와 손절매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반등할 줄 알고 빚을 내서 투자했던 신용 물량들, 즉 대출이나 미수 거래를 통해 들어왔던 수많은 개인 자금들이 주가 하락과 동시에 마진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증권사에서는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투자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장가로 주식을 강제 매도해버리죠. 이것이 바로 반대매매입니다. 12만원이 깨지는 순간 이 반대매매 물량이 시장에 폭탄처럼 쏟아져 나왔고, 그 물량이 다시 주가를 누르며 악순환이 반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들은 이 심리적 마지노선이 깨지는 순간을 완벽한 매도 신호로 포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알고리즘에 따라 기계적으로 매물을 던졌고, 결국 개인 투자자들만 고스란히 그 충격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불을 지핀 것이 바로 주주서한입니다. 보통 기업들이 실적이 엄청나게 좋거나 대규모 수주 공시를 낼 때는 주주서한을 잘 보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가가 오르니까요. 반대로 주가가 폭락하고 주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때, 그리고 기업 내부적으로 무언가 시장에 당장 공개하기 어려운 재무적 압박이나 가동률 저하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주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서한을 보냅니다. 이번 에코프로의 주주서한 역시 표면적으로는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 기술 혁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그 속뜻을 뒤집어 보면 지금 당장 가시적인 실적 회복은 어려우니 주주 여러분, 제발 물량을 던지지 말고 조금만 더 버텨달라는 눈물의 SOS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역발상적 해석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고 지지선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도화선이 된 구조입니다. 자, 12만원이라는 통곡의 벽이 무너진 기술적인 배경을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본질적인 펀더멘털의 위기, 즉 2026년 현재 에코프로가 직면한 잔혹한 성적표를 마주하셔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24년과 2025년만 버티면 2026년에는 전기차 시장이 다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6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장 둔화기를 뜻하는 이 캐즘이라는 유령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잔인하게 번지고 있는 거죠. 쉽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대한 뷔페 식당을 열기 위해
수십억 원어치의 식재료를 미리 사두고 주방장도 잔뜩 고용해놨는데 막상 문을 열고 나니 손님이 뚝 끊긴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식당 문을 닫을 수도 없고 매달 나가는 고정비와 이자는 꼬박꼬박 내야 하는데 손님은 오지 않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에코프로의 양극재 공장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려 볼까요? 에코프로의 핵심 자회사들의 가동률을 살펴보면 과거 호황기 시절 90%를 넘나들던 수치가 최근에는 50%에서 60% 선까지 곤두박질 쳤다는 시장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장은 절반 가까이 놀고 있는데 과거 주가 100만원 시절에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대규모로 빌려다 쓴 시설, 투자 기계들의 감가상각비는 매 분기마다 수백억, 수천억 원씩 고스란히 비용으로 청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돌리든 돌리지 않든 기계값은 깎여나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레깅 이펙트, 즉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시차 효과가 에코프로의 목을 더 강하게 조르고 있습니다. 리튬과 니켈 가격이 최고점 대비 70% 이상 폭락하면서 과거에 비싸게 사둔 원자재로 만든 양극재를 지금 시장에는 헐값에 팔아야 하는 끔찍한 역마진 구조에 갇혀버린 겁니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하는 장사.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버틸 수 있는 구조일까요? 당연히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에코프로가 자랑하던 고성능 3원계 NCM 배터리의 입지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LFP, 즉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에코프로의 주력 무기였던 하이니켈 양극재가 졸지에 값비싼 고성능, 무기에서 가성비 떨어지는 계륵으로 취급받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로 유럽의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2026년 들어 보급형 전기차 라인업의 70% 이상을 LFP 배터리로 채우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에코프로의 지지선 12만원 붕괴는 단순히 차트상의 선 하나가 깨진 것이 아니라 이처럼 전방 산업의 수요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냉혹한 경고등인 셈입니다. 경영진이 발송한 주주서한의 이면에는 바로 이러한 글로벌 생태계의 교란과 당장 2분기, 3분기에도 실적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는 내부적인 절망감이 깔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에코프로는 이대로 무너지고 마는 걸까요?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고 밤잠을 설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일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에코프로에게도 마지막 남은 반전의 카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경영진이 주주서한에서 은밀하게 강조한 핵심 내용도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것은 바로 원원자재부터 최종 양극재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의 수직 계열화 완비입니다. 쉽게 말해 광산에서 니켈과 리튬을 캐내는 것부터 그걸 정제해서 전구체를 만들고 최종 양극재를 완성하는 전 과정을 에코프로 그룹사 안에서 모두 해결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중간 유통 마진을 극한으로 줄여야만 중국산 LFP 배터리의 저가 공세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하반기로 예정된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되면 상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소비자들이 대부분 할부나 리스로 구매하기 때문에 금리에 극도로 민감한 상품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꽁꽁 얼어붙었던 전기차 수요가 서서히 녹아내릴 수 있고 이는 곧 에코프로의 양극재 주문량 회복으로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여기에 미국의 IRA 보조금 요건이 한층 더 까다로워지면서 중국산 배터리를 완전히 배제하는 움직임이 강화된다면 공급망을 이미 완벽하게 내재화한 에코프로가 가장 먼저 그 수혜를 독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만원 지지선이 깨졌다고 해서 와 고점 대비 정말 싸졌다 하고 무지성으로 보너스나 적금을 털어 물타기를 하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가는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아니라 붕괴된 지지선 아래에서 새로운 하방 가격을 탐색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추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에코프로의 분기 실적에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완전히 멈추고 공장 가동률이 다시 70% 이상으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는 확인 매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당분간 계좌를 덮어두시고 현금을 채굴하셔야 하며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주가가 새로운 바닥을 완전히 형성할 때까지 철저하게 분할로만 접근하셔야 합니다. 위대한 기업의 주가는 언제나 대중들이 가장 공포에 질려있고 지지선이 처참하게 무너져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낄 때 역설적으로 진정한 바닥을 만들어 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에도 그랬고
과거 반도체 사이클의 역사도 늘 그래왔습니다. 에코프로가 맞이한 12만원 붕괴와 주주서한이라는 사태는 이 기업이 초일류 글로벌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잔혹한 성장통인 것입니다. 지금의 하락에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재무적 리스크와 전방 산업의 변화를 냉정하게 모니터링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에코프로 평단가와 대응 전략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